두리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윤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보다 12월이 더 바쁜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네.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스토브리그가 끝난 듯 안 끝난 듯 끝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한동안 잠잠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녹화 기준일인 18일. 이때 이제 녹화 직전에 방금 삼성이 내부 FA 김태훈, 이승현과 이제 계약 소식 발표했고요. 요거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리된 듯 그렇지 않은 듯한 스토브리그를 자세하게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토브리그 분위기 알려면 이분 모셔야 되잖아요. 스포츠 경영의 취재 여왕. 퀸 오브 더 스토브리그. 영어로 해줘야 좋아합니다. 퀸 오브 더 스토브리그. 김은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구성이 네. 좀 총력전이네요. 최강 볼펜 멤버들이 모두 모였다. 보통 야구에서 총력전 하면 7, 8, 9의 투수들이 조기에 등판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건데 네. 사실 뭐 총력전을 한다고 해서 뭐 꼭 결과가 좋은 몸은 없잖아요. 겸허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오늘 영상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럼요. 저희가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영업 비밀을 밝히기까지는 직전까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따끈따끈한 구창모 선수 맞아요. WBC 캠프 합류가 불발됐고 사실 구단 입장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창모 선수는 대표팀에 가고 싶었는데 구단이 조금 막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구 대표팀이 이제 1월 9일부터 21일까지 2주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이판에서 1차로 전지 훈련을 하는데 그 참가 선수 명단을 29명, 야수 16명, 투수 13명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NC 구창모 선수가 없고 선발 투수고 뭐 포스트 시즌 때 잘 던졌는데 멀쩡하게 잘 던졌기 때문에 좀 의아했죠. 근데 KBO가 이번에 대표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2023년에 굉장히 뭔가가 어설픈 게 있었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KBO 준비를 많이 하고 좀 꼼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단들한테 선수들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간 좀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구단들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NC가 이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돌아올까봐 걱정되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구단은 어떻냐라는 거죠. 근데 기아 뭐 김도영, 두산 곽빈, 삼성 원태인 다 아픈 데가 있었고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재활 중인 거고 대표팀을 그래도 가는 거고 사실 WBC는 선수들은 원래 다 가고 싶어 하는 대회예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기도 하고 뭐 워낙 쟁쟁한 선수들과 대결할 기회도 생기니까. 대회 자체가 좀 이렇게 대우도 좋고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취재 결과 10개 구단 중 NC만 난색을 표했다. 그 난색을 표한 그 표현의 수위는 뭐 모르겠지만 이제 통용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우리는 보내기 좀 어렵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사이판 훈련이 저번에 WBC에서 이제 선수들이 결과가 안 좋은 뒤에 못 만들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리 좀 만들 수 있게 준비하는 차원. 그래서 격렬한 운동은 안 시킬 거고 뭐 거기서 공을 던진다고는 뭐 그러진 않을.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단 캠프 전에 운동시켜줘서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감독들도 있고요. 이런 단계인데 굳이 구단이 저렇게 나오니까 KBO는 그냥 안 뽑은 거죠 이번에. 굳이 이제 논란 일으키까지 않겠다 뭐 이런 평가인 거죠. 근데 이후에 최종 명단에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봐서. 근데 이제 문제는 NC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 2023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 구창모 선수가 이미 부상당해서 재활 중이었는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그때 이제 합류하냐 마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때 이제 뭐 유중일 감독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뭐 이유리 선수도 보러 가고 다 보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2군 등판을 하고 구창모 선수가 회복 중에 등판을 하고 유중일 감독이 가서 봤죠. 결국에 너무 안 좋으니까 탈락은 했는데 대신 김영규를 그때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였고 이번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좀 대조돼 보이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NC 구단이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사를 쓴 이후에 우리가 당시에 아시안 게임 출전을 시키려고 안 되는 선수를 빨리 당겨서 등판시킨 게 아니었다. 그건 아니다. 감독
전력강화위원장이 보러 오니까 등판을 한 게 아니었다. 등판을 하니까 그들이 보러 온 거고. 네네네. 근데 뭐 그 선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저는 그때 당시 분위기를 우리 리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억울함을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입장은 제가 이제 NC 구단 입장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때 기억을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러면 NC는 그때는 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기사가 다 나왔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구창모 선수 본인은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맞아요. 예, 아시안 게임 때도 사실 저는 구창모 선수 의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군이라고 해도 뭐 실전이 비 와서 취소되니까 불펜 피칭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30개, 50개, 70개씩 하고 본인 의지가 컸지만 구단도 그렇게 하게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뜻이 통했다고 보고 그건 아시안 게임을 출전시키고 싶은 의지가 구단의 의지도 반영이 됐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뭐 다 생중계급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선수 의지였어도 구단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아시안 게임 보내고 싶었던 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지 않냐. 근데 구창모 본인의 의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 뭐 병역 때문에 아시안 게임 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이번에 다 해소하고 싶고 그렇죠. 반쪽짜리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WBC에서 내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네. 있는 상태였네요. 23년 WBC 때도 본인이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11월 중순께 저희 그 NC 담당 심진영 기자가 네네. 그 와이드 인터뷰를 봤죠. 당연히 제 자리가 봐야 되는 자리니까 저희 지면에도 일면에 배치를 했었고 근데 당시에 그 인터뷰의 요지는 반쪽짜리 이미지를 꼭 벗고 싶다. 그 WBC 준비도 잘 하고 싶다. 그래서 훈련 속도도 조금 서둘러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구단의 판단이 그 구창모 선수를 좀 반쪽짜리로 낙인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쟤는 안 된다. 조심조심. 네, 저는 KBO와 이제 소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월 캠프는 좀 빠지고 구창모 선수를 나름대로 준비시키겠다. 다만 2월에 본 캠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한번 합류를 시켜서 대표팀이 원한다면은 그때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가 구창모 선수 차출을 뭐 환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KBO에서도 참 어렵죠. 이런 거 물어보면 답하기가. 그렇죠. 대표팀 꾸린다는 게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구창모 선수 지금 2023년 얘기도 하는데 뭐 제약 기간이 길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보셨지만 지난 10월 6일입니다. 와일드카드전 대구 삼성전 1차전이었죠. 네. 6이닝 5안타 1실점인데 그날 제구와 뭐 어떻게 변화구의 뭐 각이랄까요 등등이 최근 구창모 선수 피칭 중에 정말 유난히 좋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잘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프리미어 12처럼 11월이나 12월에 있는 대회면은 빠지는 게 용이하겠지만 내년 3월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논리의 그런 기준점이라면은 포스트 시즌에 조금씩 부상이 있었던 뭐 하나 문동주 선수, 삼성 원태인 선수 그리고 김도영 선수는 뭐 올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거기 사실은 뭐 차출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NC 다이노스 창단할 때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1년. 당신의 뭐, NC가 IT 기업에서 왜 프로야구단을 창단을 할까? IT 기업이 사실은 뭐 소비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게임 자체는 뭐 이제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맞습니다. 게임 자체로 파는 거지. 뭐 야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김택진 구단주가 어린 시절 영웅이 고 최동원 선수. 맞아요. 예. 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야구단까지 창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NC가 통합 우승을 하죠. 우승 트로피를 두고 최동원 선수께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일산 청하공원 찾아가서 트로피까지 이렇게 바칩니다. NC가 과연 프로야구단을 꾸리고 뭐 운영하는 게 단순히 뭐 몇 승하고 이런 것과 그거에 인해서 뭐 단장 감독의 뭐 추후에 뭐 처우가 좌우될 수는 있지만 어떤 정신으로 운영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프런트 수뇌부가 생각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구창모 선수가 이제 부상 재활 오랜 과정을 거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뭐 네. 이 의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알죠.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진 구단주가 좋아하는 최동원 예. 고 최동원 선수 감독 생각해 보면 최동원 정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제가 알기로 1월 사이판 캠프에는 그 LG 트레이닝 코치죠? 김용일. 김용일 네네. 코치, 수석 코치도 뭐 사실 대표급이죠. 사실 뭐 트레이닝 그 코치 분야에서는 대표팀에서 좋은 분들을 다 차출해 구단에서도 사실은 LG 입장에서 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그 한국 야구가 2013년 이후에 미국을 아예 못 갔잖아요. 그거를 같이 벗어나자고 사실은 그 암묵적 각오를 다지는 상태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런 반응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된다. 한국 단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얘기를 갖고 다니 하기도 어려울 텐데 저희 미디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WBC가 3월달에 열리다 보니까 사실 1회 대회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거든요. 예. 선수들이 컨디션을 좀 일찍 끌어올리며 오히려 정규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다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각 팀의 에이스들을 예.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 하는 얘기죠. 근데 뭐, 오타니 쇼웨이 선수도 그래서 뭐, 타자로만 나오네 등등 매번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나오잖아요. 나와야 예. 되는 거죠. 다른 팀 다 나오는데 예. 우리 팀 에이스라고 안 됩니다. 우리 예. 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반칙 같아요. 그런 가치면 WBC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관심 근거도 없는 거고, 차라리 그럼 뭐, 진짜 2군 퓨처스 리그 뭐 선수들 내보내는 게 나왔고, 그 안우진 선수는 맨날 대표팀만 나오면 뭐 나갈 자격이 없대는데, 그럼 그만한 가치가 없는 대회인 거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오늘 구창모 특집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아니, 워낙 준비한- 뜨거운 이슈였고요. 예. 네, 거의 일단 일부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구창모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아직 FA 선수들이 좀 남아 있죠. 네. 굵직한 선수들은 자리를 찾아갔지만 이제 남은 FA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취재 여왕 김은지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부터. 기아가 내부 FA가 있는데 별 소식이 없네요. 잠잠해요. 네, 일단 지금 그 조상우 선수가 남아 있죠. 맞아요. 근데 조상우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구단과 얘기는 하고 네네. 있다. 근데 조상우는 협상은 양현종 선수 계약할 때쯤 해서부터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단히 큰 진척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진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구단과 선수 측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주고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상당히 갭이 있다. 아.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건 제 생각에는 상황적으로 이 좀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계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상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이번 스토브레그에서 확실한 노선이 있습니다. 오버페이 안 한다. 박찬호도 그래서 그렇게 떠나갔고 네. 최영우도 나간 가고. 마당에 네. 조상우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기아가 그렇게 맞춰주기는 어렵지 않나. 네. 선수 측 조건을 구단은 오버페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우 선수의 경우는 또 다른 내부 FA들이랑 좀 다릅니다. 최영우, 양현종, 박찬호 이런 선수들은 그동안 팀에서 해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서상의 어떤 프리미엄 정도도 허용이 되지만 조상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올해 성적도 27세이브를 했지만 6패, 필승 개투도 치고 너무 많고 인상적인 패배가 많았죠. 그리고 FA 몸값이 해마다 널뛰는 게 이제 경쟁이 있냐 없냐 때문이잖아요. 근데 조상우 선수가 A 등급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8억 원, 20명 외 보상 선수 1명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경쟁이 사실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서 원소속 구단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움직일 폭이 좁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이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조율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선수가 원하는 수준의 계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상우 선수의 5, 6년 전 성적과 9위를 고려한다면 많이 다르죠.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데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의 기대치였다면 벌써 계약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야죠. 다른 팀에서 데려갔구나. 예, 예. 네. 근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조상우 선수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 기아 내에서 그렇죠. 당연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아도 당연히 협상은 하는데 이런 정해놓은 룰들이 있기 때문에 구단 내부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파격적인 계약은 힘들다 이런 기존가군요. 예. 뭐 말씀 나온 게 이번에 그 팀별로 뭐 스토리브그에 좀 이슈가 됐던 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사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팀 중에 하나가 SSG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엊그제죠 저희 그 또 김은진 기자
김인지 부장 지휘하에 기사 하나를 저희가 또 썼었는데 KBO에서 이제 김지한 룰을 공식화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FA 계약 뒤 이제 계약 기간 채우고 뭐 셀프 방출 한 김지한 사례를 조금 막겠다는 취지 보고 논란이 됐던 건데 뭐 어쨌든 논란은 논란이고 네. SSG가 비난 감수하고 영입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SSG가 김지한 선수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취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재환 선수 SSG 내부 관계자 뭐 취재를 해보니까 김재환 선수가 문학구장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맞죠. 그렇죠. 잠실구장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좀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홈런 친화적인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면 홈런 관련한 장타력 관련한 퍼포먼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공격력에는 분명히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SSG와 2년 최대 22억 원의 계약을 했죠. 계약금 6억, 연봉 10억, 옵션 6억 원인데 거포가 추가된 건 긍정적 요소라고 뭐 전력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좀 교통 정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SSG가 김재환 선수가 좌익수 수비가 뭐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올해 좀 가까운 선수고 그러다 보면 SSG가 좀 복잡해요. 지금 SSG가 아직 외인 타자 계약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뭐 에레디아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에레디아가 있겠죠? 돌아오면 SSG 외야 보면 중야수 최지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자리를 에레디아가 들어가고 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나머지 한 자리 특히 좌익수 자리는 김성욱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김성욱 선수가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돼서 좀 어렵다가 시즌 막판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준 플레이오프에 또 인상적인 홈런 쳤죠. 네. 네. 그런 거 고려해서 게다가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이순용 감독이 직접 1대1로 붙어서 타격 메커니즘 좀 다듬고 뭐 이런 걸 해서 기대가 좀 된다고 하면 일단 외야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한유섬. 한유섬 선수 좀 잠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유섬 똑같이 왼손 타자예요. 그러네. 김지한 선수랑. 그래서 포지션이 완전히 겹쳐버려서 둘 중에 한 명은 경기에 못 뛸 수밖에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예, 플래툰은 플래툰인데 뭐 5회까지 뛰고 플래툰 되기도 어려 둘 다 예. 왼손이라서. 그래서 약간 겹치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주요한 거포인 최정 선수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풀타임 일주일에 6번 다 3루수로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2번 정도는 지타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고려하면 최정도 지타 들어오면 김재현과 한유섬이 다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 혹은 뭐 그 자리에 뭐 외야수를 한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건 벤치에서의 선수 운영이 한편으로 이제 넉넉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러네요. 뭔가 네. 그 위클리 플랜을 짜면서 네. 얼마나 쓰고 어떻게 넣고 그런 게 좀 복잡하고 세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SSG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배경에는 류효승이라는 그러니까요. 오른손 거포 역할이 굉장히 저희가 또 많이 컸거든요. 주목했었죠. 그렇죠. 근데 류효승 선수가 이렇게 되면 엔트리에 들어갈 자리도 좀 마땅치 않다. 1군 엔트리에. 네, 류효승 선수도 이제 수비가 또 정해진 포지션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거의 지타급으로 뛰었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지타를 한유섬, 김재환, 유효승까지 3명을 두고 정규 시즌을 치르긴 좀 어렵잖아요. 엔트리 로스터 구성을. 그러다 보면 류효승이 엔트리에서 빠질 가능성도 생긴다. 그렇게 복잡하면 분명히 뎁스는 두터워졌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는 영입이 되겠다. 근데 이게 김재환 선수 영입 과정에서 이제 좀 들어보면은 네. 구단이 노리는 게 한유섬 선수의 긴장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베스트죠. 네, 왜냐면 한유섬 선수가 그 SSG가 BFA 단연 계약의 시조세로서 맞네. 박종훈, 문승원, 한유섬 5년짜리 계약들 한꺼번에 했고 리그 최초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이제 내년이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래서 수비든 공격이든 근데 그 중에 한유섬 뭐 다른 투수들도 부상 때문에 다 못했고 지금 한유섬 선수도 뭐 계속 뛰긴 했지만 수비 공격 뭐 풀로 보여준 시즌이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김재환 선수를 뭐 필요해서 영입은 했지만 플러스 효과로 한유섬 선수 자리 경쟁 효과 그래서 좀 분발을 좀 더 기대해 보는 거 내년에는 보여줘야죠. 한유섬 선수도 그런 걸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재환 매기 효과. 그렇죠. 김재환을 김매기. 풀어놓으면서 그냥 예. 다들 자고를 받고 홈런을 퐁퐁 칠 수 있는 예. 매기남으로. 예. 맥이 또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예. 맥이나 건빵? 너무 옛날 유머. 예. 이거 편집합시다. 다만
아마 이제 앤더슨 빠진 자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울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타자 계약을 에레디아가 우선순위가 있긴 한데 뭐 다른 선수도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교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에레디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레디아는 약간 보험 같은 거고 다른 선수를 트라이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안 되면 되면 더 나은 네. 선수, 간다. 멀리 치는 선수인가 보죠. 뭐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외국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뭐 좀 내년 시즌에 뭐 조금 뭐 나중 일이지만 김재환 선수 이제 두산전 치를 텐데 그것도 첫 경기는 이슈가 될 것 같고 기자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 SSG 두산전 그리고 그렇죠. LG KT전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인사하고 뭐 그런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SSG를 살펴보고 예. 또 궁금한 팀 있잖아요. SSG에서 이제 앤더슨 얘기는 했지만 이 팀이 더 문제예요. 폰세와 와이스가 모두 떠난 하나. 이 팀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예. 외국인 투수 먼저 얘기해 보면은 네네. 또 완료되는 분위기예요. 일단 투수는 윌킬 에르난데스 네. 영입을 했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요. 오웬 화이트 올해 화이트삭스에서 뛰었던 네. 우한 투수인데요. 이 두 명으로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화이트 선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단 내부에서는 거의 영입 전 단계인데 이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두 구단이 또 후보군에 두고 봤었나 봐요, 이 선수가. 혹시나 사인 전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또 뭐 조건 제시가 그럴 건데 근데 그럴 여지는 뭐 거의 없겠죠. 네. 에르난데스는 파워 피처인데 이 선수는 기교파. 구속이 140 후반 패스트볼이 한 148 나오나 봐요. 미국 리그로 가면은 구속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최근 1, 2년 사이에 148이면 그냥 맞습니다. 쏘쏘 예. 네. 이 이런 선수 느낌이에요. 그럼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스위퍼, 체인지업 등을 던지는데 그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고 싶은 로케이션으로 갖다 놓는. 핀포인트 예. 제도를 갖고 있다. 근데 제가 확인해 기록을 찾아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볼넷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메이저와 트리플에 오가는데 구인력 평균 볼넷 수가 3.9개에서 4.1개를 오가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않은데. 그죠? 무게 연절이가 어떻게 좋은데. 설명할 것이냐 했더니 그 미국에서는 제구가 좋은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볼넷 수가 늘었다. 구석 던지려고 네, 하다가 배변인가요? 근데 워낙 사실은 구속이 떨어지니까 네. 큰 걸 안 맞으려고 미국에서는 너무 코너 가다가 공 하나 빠지고 이런 식의 볼넷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좌우 뭐 위아래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내 리그로 들어오면은 네. ABS도 있지만 조금 존을 한두 개 넓게 보고 던져도 통할 것이다. 그리고 구종이 다양하다. 네네. 그래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148이면 예. 통타 당할 수 있는데 예. 한국에서 148이면 어느 정도 통할 예,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구석으로 안 던져도 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최고 같아요. 구속은 150 초반 그리고 뭐 평균 구속이 148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하나가 관심을 받은 거는 FA 강백호 선수 영입. 맞아요. 외국인 타자도 공격형인 요나단 페라자 네네네. 두 선수를 유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하나의 그뭐 맹점이죠. 고질적인 약점인 수비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팬들의 조금 시각도 애매모호하고 좀 갈리는 측면인데. 그렇죠. 공격은 알겠는데 수비 예. 잘 거냐. 예, 그래서 뭐 하나 쪽에 제가 고위 관계자들 좀 통화하면서 네. 꼭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있으면 좀 해달라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페라자 같은 경우는 네. 공수 모두에서 지난 2년간 성장을 했다. 예, 특히 타석에서는 네. 이 선수가 2년 전에도 전반기 굉장히 좋다가 맞아요. 한번 흔들린 다음에는 자기 밸런스를 잃고 막 급하게 방망이를 내다가 자멸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간 에이전시에서요 멘탈 코치를 붙였대요. 예, 그러면서 뭐 정신적 수양. 그 타석에 들어가면은 거의 그냥 수도승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볼을 본답니다. 1년 만에 되나?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되는 걸로 하시면. 멘탈 코치요? 1년 만에 그냥 확 멘탈 성장할 수 있는. 아, 정신적인 이게 되면 이 수양이. 선수, 이 멘탈 코치 누구냐 물어봤는데 아직은 밝히진 않더라고요.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고요. 수비는 그 페라자 선수 그 올해 그 마이너에서 수비하는 450 장면을 모두 영상으로 확인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물어봤더니 세상이 참 좋아진 게 그 시스템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 AI처럼 그 뭐 야구야 페라자
그 우익수에서 수비하는 장면들 모두 보여줘 그러면 그거만 추려해서 누가 말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그 클릭을 해서 뭐 하면 그거만 영상을 추려서 보여주는데 그 450개의 그 수비 장면에서 실책이 3개 정도였어요. 3개였대요. 근데 뭐 수비량 98%로 그냥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닌데 외야수가 98%면 썩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네. 네. 뭐 그렇게 결론은 또 그렇게 내리죠. 네, 한참 어쨌건 멘탈 코치의 효과를. 2년 전보다는 네네.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렇게 뭐 보여지고 그럼 탓은 어떻게 짤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게 들어보니까 물론 김경문 감독께서 내년 캠프 거치면서 최종 라인업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대부분 시각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조금 굉장히 강력한 1, 2, 3번을 꾸릴 것 같아요. 페라자 선수가 멘탈의 힘으로 네. 일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 강백호, 문현빈, 노시환 이런 식으로 하고 심우준 같은 사실은 뭐 테이블 세트로 당초에 기대했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는 9번 정도로 빼고 이런 식의 구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사실은 확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 받으면 한 85% 정도 적중을 제가 하죠. 초강력 앞타순. 예. 말이 많았네요. 하나 좀 필승적으로 뭐 좀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한화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노시환 선수가 이제 BFA 단연 계약을 뭐 한화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뭐 노시환이 거절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구단 쪽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 준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협상을 한 건 맞고 네네. BFA 계약은 사실은 기한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1시즌 내내 할 수 있죠. 내년 시즌 중반에 해도 되는데 구단 쪽의 얘기는 그래요. 노시환 선수 사이즈가 크니까 미리 어느 정도 규모가 정리가 되고 맞춰놓으면은 후에 셀캡 같은 거를 조정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노시환을 먼저 해놔야 나머지를 조정하기 쉽다.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는 것보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네, 이거는 뭐 이제 구단도 힘들고 노시환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 뭐 기자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을 그냥 대변해 드리면은 뭐 기사가 나오면 이게 누구 통해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혁 단장도 그렇고 뭐 먼저 하는 소리가 신뢰 회복. 정치 구호 같아요. 예.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고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노시환 선수와 함께 할 거고 차분히 천천히 협상을 하면서 서로 만족하는 수준의 저걸 뭐 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신뢰 회복의 문제는 거기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도 다 그래요. 모든 구단이 협상 관계에서는 맞아요. 물론 BFA 단연 계약은 길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도 공정한 루트를 통해서 취재한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언론 플레이 아닙니다. 다 취재를 한 거고 누군가가 김은진 기자한테 요거 좀 해줘 쿡 찔러서 얘기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취재를 해서 강직합니다. 예. 자, 한화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한화 또 FA, 있어요? 한화 예. FA 남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혹시 동생 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범수 선수. 네, 이 선수는요. 사실은 하나 잔류 아니면 삼성 이제 둘 중에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지금 외부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네네. 재밌는 게 그 삼성 이종열 단장하고 하나 손혁 단장이 LG에서 선수랑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1년 차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친분이 있어서 김범수 선수 갖고 대놓고 얘기를 뭐 거의 하진 않지만 실행위원회 이런 데서 마주치고 눈빛을 좀 교환을 하나 봐요. 근데 암묵적으로 그런 그 뭔가 그 서로의 좀 약간 이렇게 가자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FA 1라운드에서 이번에 막 박찬호, 박혜민,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한 두 구단, 멀티 구단이 그 경쟁에 붙으면서 막 몸값이 막 뛰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라운드는 어느 구단이 나서도 원한다는 걸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정확히 상태를 말하면 강민호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더 급한 게 있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도 여지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김범수 선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물론 미계약자기도 하지만 튀어나온 건 본인 발언 때문이에요. 본인이 최근에 어디 나와가지고 뭐 액수를 말한 건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80억을 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농담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여기서도 그러면은 한화도 그렇고 뭐 타구단이 봤을 때도 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정말 완전히 농담인 건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 선수들도 오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역시 김인진 기자의 코멘트는 정확도가 한 93%. 나머지 7%. 저는 한 75% 정도에 넘는데 굉장히 얘기해놓고 제가 민망해집니다. 예, 저도 아주 그냥 간지러운 얘기 많이 지금 긁어주듯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네, 한화 이슈가 이제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예, 뭐 이제 FA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비대면 FA 또 하나 맞습니다. 뜨거웠던 구단이 네. KT였잖아요. KT가 김현수 선수 영입하면서 사실은 강백호 선수 내주고 네. 또 한승혁 선수 보상 선수로 받고 등등 하면서 팀 컬러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보니까 겨울 숙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내부 분위기 어떤지 취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KT가 이번에 FA 시장에 뭐 완전히 작정을 하고 네. 뛰어들었는데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돈을 많이 썼지만 그래서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 다 놓친 뒤에 김현수, 최원준 합쳐서 98억 원에 영입을 했죠. 돈이 있는데도 영입을 못하는 사례를 보여준 맞아요. FA 시장이고 준비를 진짜 잘했는데. 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남은 게 KT도 내부 FA 2명 있습니다. 장성우, 황재균, 베테랑들. 근데 뭐 간단치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 선수들이 뭐 대형 FA는 아니죠. 뭐 대박을 노리는 선수들도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근데 KT가 지금 외부 영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누구한테 얼마를 제시했고 이런 게 다 지금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이 앞선 1라운드에서. 네, 그러니까 내부 FA를 뒤로 밀어둔 상황에서 이걸 선수들이 다 지켜봤단 말이죠. 물론 우리를 그 급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죠, 이 선수들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김현수. 네. 빠른 88년생이니까 87과 동기, 맞아요. 황재균하고 동기예요. 네네. 근데 3년 50억 전액 보장. 이게 굉장히 또래 선수들한테는 엄청 이슈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선수들이 자기가 계약 대상자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연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내부 FA라고 해서 꼭 다 잡아야 되나 구단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구단이 필요한 선수는 반드시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장성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장성우의 케이스는 저는 구단이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그렇죠. 둘 중에 비교하자면 봅니다. 장성호 쪽으로 기울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당장. KT가 지금 주전 포수고 백업 포수가 뭐 약한 게 아니라 사실상 없었으니까 맞아요. 장성호가 지금 3년 연속 수비 이닝을 정말 뭐 3년이 뭐야? 3년 연속 830이닝이 넘었고 해마다 꽉꽉 채워서 지금 포수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선수고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타율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중이 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은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는데 들려요. 네네. 네. 근데 진행되는 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근데 구단이 3년 50억 원을 보장해 준 김현수보다 장성우가 2살이 어리고 그러고 지금 FA를 한 명 더 영입했죠. 백업 포수 한승택을 4년 10억 원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성우한테는 어느 정도를 제시를 했을까라는 게 어느 정도 추측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준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아마 알고 보면 확 깬다. 그 정도만 제가 거기까지만 장성호한테 제시한 금액이 그 얼마 정도 하는 구단이라면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장성우 선수한테 4년 기준으로 그래도 30억, 40억 사이 정도는 줘야 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4년 하거든요. 네네. 4년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김은재 기자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무슨 장성우 선수 대변인이 아니고요. 저는 대표적인 사례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베테랑 선수들 그 내부 FA들 이런 장성우 선수가 사실은 무슨 되게 막 대형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FA 나갔을 때 겪는 일들이 저는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근데 장성우 선수가 지금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직접 해요. 직접 하는 거야. 4년 전에 첫 FA 때도 본인이 직접 했어요. 구단하고. 근데 박혜민 선수도 그랬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장성우 선수가 직접 하는 거는 좀 옛날 스타일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통해서 좀 약간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냥
기분에 따라 계약해버리고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에이전트 통해서 하는 게 좀 정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단하고 내가 직접 내 얘기를 직접 좀 전달하고 싶다. 웬만하면 서로 좀 좋게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이 팀에 남고 싶어요. 이 뜻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여러 사례들을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단들도 좀 섬세하게 고려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반대로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향을. 그래서 KT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FA 시장에서 중심에 나가긴 나가는데 참 돈을 희한하게 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선수들도 남아있는 선수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참 희한하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초반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 팀도 너무 궁금합니다. 게다가 또 김은진 부장 오셨으니까. 전문이죠. 예. 기아가 참 정리할 게 많아요. 이제 최용호도 떠났고 양현종은 잡았고 박찬호도 떠났고 복잡한데 지금 이제 지난해 부진을 다시 만회를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기아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일단 뭐 내일은 잡았고 근데 최용호와 박찬호가 떠난 상황 요 빈자리들 어떻게 메울 것인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어요, 기아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최용호, 박찬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되냐. 이건 전력 구상은 이범호 감독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구단에서는 어쨌든 외국인 선수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만 계약을 한 상태. 네. 근데 외국인 투수는 올해와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에더물러 재계약 가능성이 그러니까 보류 선수로 묶어놓긴 했지만 네. 올러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분위기가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듯이 보험 약간 그런 네네네. 느낌. 근데 이게 내일이 불확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일이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내일을 못 잡으면 일선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올러는 일선발로는 좀 약하다. 그럼 우린 일선발급을 영입해야 되니까 밀어놓은 거죠. 근데 내일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선발로도 충분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올러는 이선발로는 괜찮거든요. 조합이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올러를 지금 좀 올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높아졌고. 네. 그리고 투수는 그렇고 이제 좀 며칠 뭐 외국인 선수들은 원래 좀 계약 전에 뭐 메디컬까지도 맞아요, 신중하게 맞아요. 보기 네네네. 때문에 좀 걸리는 거고 외국인 타자는 특정 선수 갖고 뭐 보도도 나왔는데 아직 누구 한 명이라고 윤곽은 안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명 정도 추려놓고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계약 조율 중이다. 뭐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외국인 타자는 아마 가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해외 시장 보면 타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은 다들 하더라고요. 각 구단들이. 그리고 아시아 쿼터 여기는 얘기 나왔던 유격수 제러드 데일로 거의 됐다. 그래서 다음 아시아 쿼터를 사실은 처음 하는 거고 구단들이 전부 투수로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특이한 사례인데 그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판단하는 그렇게 쓰려고 거죠.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박찬호의 빈자리를 그렇게 네네. 당장 메우는 거죠. 근데 이게 기아만 유일하게 야수로 지금 가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한다고 해서 뭐 10승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이상 이 팀의 사정이 지금 내야수가 당장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출발을 목마른 거 만들어 먼저 놓는 쓰는 상황. 거죠. 예, 네.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게 뭐 이게 성공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출발은 그렇게 조각을 맞춰놓고 있는데 기아가 조금은 이번 겨울이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올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또 많이 꼬였죠 겨울에. 그러니까 지금 좀 조용하게 준비는 하고 있다. 조용히 지옥 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섬으로 가세요. 예. 아니 아시아 쿼터 얘기 나온 김에 맞아요. 기자 또 모처럼 맹렬히 취재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아시아 쿼터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아는 유격수를 뽑았지만 나머지 구단들은 다 투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그 정도 가격이면 불펜 투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부분의 팀들이 다 선발로 쓰겠다. 뭐 5선발 정도 계산하고 데리고 4선발, 5선발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투로 이제 외국인 선수로 채우고 3, 4 정도로 국내 선발 그리고 이제 4번이나 5번 정도의 한 자리를 선발 투수로 쓰겠다는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투수 선발 투수 5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이 들어가면 국내 선발 투수를 다 씨가 마르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아무래도 이제 야구인으로서 이제 야구 후배들을 생각하다 보면 감독 입장에서 당연히 뭐 좋은 투수 많으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리그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감독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2026년 내년에는 뭐 지금 규정대로 가더라도 2027년부터는 아시아 쿼터로 투수를 뽑았을 경우에 선발은 좀 못 던지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룰을 제한을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선발로 쓰지 말고 불펜으로 나오더라도 만약에 선발 제한만 두면 그 오프너 냈다가 이제 1부터 먼저 던지면 그러면 안 되니까. 무사 일루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2이닝 정도로 이닝수 제한을 두자 아시아 쿼터 투수들은 그래야 이제 뭐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하고 국내 투수들을 좀 살리는 방향도 되니까. WBC 룰처럼 되는 건데. 투구수 제한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건 이닝 제한을 두자라는 얘기들이 감독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만 그 얘기를 전해준 분도 단장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단장들은 어쨌건 야, 이 정도 쓰면 다 맞습니다. 팀이 풀배팅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걸 굳이 2이닝 제한을 둘 거면 오히려 그런 제도를 왜 하냐고 이런 의견들이 사실 갈리고 있어요. 감독분들이 있고 단장분들도 지금 야구인 출신들이 대다수인데 확실히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슬쩍 던져봤는데 아마 내년 거치면 논의할 것 같고 선순위에 두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드는 생각인데 아시아 쿼터라는 그 자리에서 KBO 리그로 이제 이적하는 선수들도 여기서 뭔가 드림을 꿈꾸면 선발로 던지면서 쟤네 가치를 키우고 싶을 텐데 네네. 2이닝 제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아리마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선수에 그런 느낌 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감독들 생각도 저는 전체 리그를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 같은 걸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뭐 사용법이라든가 리그 규정들이 만들어지겠죠. 저희 기자들도 아시아 쿼터 같은 거 활용해서 뭐 대만 요미우리 뭐 스포츠워치에서 한다면 이렇게는 뭐 비싸겠죠. 통역 쓰기가 어려워서. 네. 웃지도 않네 이게. 웃었잖아요 지금. 살인미소로 신민재 선수 흉내내는 것 같은데. 아 신민재 선수 흉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신민재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보죠. 필승조금 뭐 좀 이렇게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깊이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마 요 행간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이제 볼펜신 여러분들이라면 최강 볼펜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게 요 뜻이구나라는 걸 캐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저희는 앞으로도 스토브리그 이제 잔잔하게 굴러가고 연말 지나면 이제 새해에 더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 아마 연말쯤에 또 특집 하나 저희가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집이라고 매번 특집은 매번 특집. 좀 그러면 좀 매주 특집 하시면 신경 들고 우리 김은진 기자 마지막 크리스마스 메시지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노 코멘트로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마지막 인사 하나. 자, 알겠습니다. 네. 김은진 기자 그 안경 얘기가 뭐예요? 그걸로 마무리하죠 뭐. 예? 안경 얘기는 뭐예요? 잔나비가 쓰는 안경이다. 아니, 이 이게. 잔나비 가수. 물론 그건 댓글이 있었나 보죠.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뭐 80년대 안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최첨단 여행 안경인데. 네.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마무리. 자, 다음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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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